스킴스 푸드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2018년 4월 28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파트 4 식품 미생물학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미생물의 생육곡선, 생장곡선에 대한 문제인데 이 중에서 정상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미생물의 생장곡선을 보시면 처음에는 유도기, 그 다음엔 대수기, 정상기를 지나서 사멸기,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정상기 또는 정직이라고 부를 이유는 미생물의 생장이 멈춘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부터 같이 보시면 균수의 증가와 감소가 거의 같게 되기 때문에 균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맞는 설명. 전 배양기관을 통하여 최대의 균수를 갖죠. 더 이상 균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엔 사멸기를 통해 균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3번 세포가 왕성하게 증식하며 상리적 활성이 가장 높은 건 어디예요? 여기 대수기에 해당이 됩니다. 내생포자를 형성하는 세균은 보통 정상기 또는 정직기 시기에 외부 환경이 이제 안 좋기 시작하니까 포자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정답은 3번. 3번에 대한 설명은 정직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대수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캠필로박터 제주니를 현미경으로 검경, 확인할 때 확인되는 모습을 물어보고 있어요. 캠필로박터 제주니는 어떤 특징이 있죠? 미호기성, 조금의 산소를 좋아하는 특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나선형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선균이죠. 정답은 1번 나선형 모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다른 거 보시면 포도송이 모양은 뭐에 해당되겠어요? 황색 포도상 구균에 해당이 되는 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죠.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맥주 산업에 이용되는 효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상면 발효 효모가 있고 하면 발효 효모가 있어요. 상면 발효 효모는 영국 맥주 생각하시면 되고 하면 발효 효모는 독일 맥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국 맥주는 스탠다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스탠다드 가장 많이 쓰이는 효모는 뭐죠?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시에. 그럼 하면 발효로 물어봤으면 정답이 뭘까요? 하면 발효를 물어봤으면 사카로마이시스 칼스버그제네시스 독일 맥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면 발효 효모는 사카로마이스 세레비시에, 하면 발효 효모는 사카로마이스 칼스버그제네시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람 염색에 사용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람 염색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람 양성균이든 음성균이 상관없이 뭘로 염색을 시키죠? 크리스탈 바이올렛, 보라색으로 염색시키는 게 1단계. 그 다음엔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시킬 때 뭐를 써요? 루골 용액을 쓰죠.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는 탈색을 하죠. 색을 빼줘요. 색을 빼주면 그럼 음성이냐 양성이냐에 따라서 첫 번째로 염색을 시켰던 보라색이 빠지냐 안 빠지냐 결정되고, 그 다음에 2차로 염색을 시킵니다. 2차 염색 뭘로 시켜요? 사프라닌으로 시킵니다. 정답은 3번 메틸레드는 그람 염색과는 크게 상관없는 염색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5번 유기물을 분해하여 호흡 또는 발효에 의해 생기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육하는 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런 미생물을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죠? 빛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포토를 이용하는 게 있고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케모. 자, 1번에 나와 있는 화합성균은 포토, 빛을 이용하는 거고 해당되지 않겠죠? 화합성균은 케모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에너지를 어디에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오토, 스스로 쓰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CO2를 무기물을 이용하는 건 독립영양분 오토라고 하고요. 유기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건 헤테로라고 부릅니다. 이건 종속영양분이라고 불러요. 유기물 분해해야만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종속영양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종속영양균이고, 오토영양균은 독립영양분은 오토로서 CO2 등의 무기물을 이용하는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은 빛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유기물을 이용하느냐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6번 60분마다 분열하는 60분은 1시간이죠. 1시간마다 분열 안 돼요. 분열하면 2배가 되겠죠. 세균의 최초 세균수가 5개래요. 3시간 후에 세균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처음에 5개가 있어요. 1시간이 지나면 5개가 몇 개가 되죠?
2배가 되니까 10개가 되겠죠. 2시간이 지나면 또 2배가 되겠죠. 20개가 될 거예요. 3시간이 지나면 또 여기서 2배가 됩니다. 40개가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매 시간마다 분열할 때마다 곱하기 2를 해주면 정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 40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배양효모와 야생효모에 대해서 비교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배양효모, 야생효모가 있는데 야생효모는 우리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효모고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효모를 우리가 직접 식품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에서 배양해 주는 게 좋아요. 이를 배양효모라고 부릅니다. 자, 설명을 같이 보시면 장형이 많으며 세대가 지나면 축소되는 건, 형태가 축소되는 건 배양효모 아니고요. 야생효모의 특징입니다. 번식기에 아조구이 형성해서 액포가 작고 원형질이 흐려지는 건 야생효모 아니고 배양효모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배양효모는 발육 온도가 높고 저온, 건조, 산에 대한 저항성이 약해요. 실험실에서 배양해 준 거기 때문에 야생효모에 비해서는 주위 환경, 저온이나 건조, 산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세포막이 점주성이 풍부해서 세포가 쉽게 액내로 흩어지지 않는 건 야생효모 아니고요. 배양효모의 특징입니다. 관련해서 배양효모와 야생효모의 특징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8번 홍조류, 빨간 조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빨간 조류의 경우에는 엽록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엽록체와 엽록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을 띌 텐데 엽록소로서 클로로필 외에도 피코빌린이라는 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얘가 빨간색과 또는 남색을 갖게 하는데 주로 빨간색을 갖게 해서 홍조류, 홍색을 띠게 합니다. 1번은 맞는 설명. 우리 한천은 보통 어디서 추출한다고 알려져 있죠? 오뭇가사리. 이 오뭇가사리가 대표적인 홍조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한천을 추출하는 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번 엽록체를 갖고 있어 광합성을 하는 독립 영양생물이 맞죠? 엽록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3번 중에 틀린 설명은 바로 편모를 갖고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홍조류의 경우에는 편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라이조푸스 기억해야 될 건 뭐였어요? 가근을 기억하면 되는 곰팡인데 라이조푸스 속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래요. 먼저 오류 신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라이조푸스는 어떤 게 기억하시면 돼요? 포자낭 포자 생각하시면 되겠죠? 포자낭 포자 생김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밑에 포자낭병이 있고 그 밑에 가근이라는 뿌리같이 생긴 게 있고 그리고 옆으로 기는 줄기, 포복지가 있는 게 라이조푸스의 특징입니다. 포자낭은 일반적으로 구형이고 포자낭병은 가근과 가근의 중간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아니죠. 중간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부로부터 가근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포복지가 계속하여 생기므로 묘구속보다는 번식력이 왕성합니다. 이 기는 줄기가 포복지에 해당이 되고 자, 이 라이조푸스의 경우는 무성생식에 의해서 포자낭포자를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정답은 2번. 포자낭병이 가근의 기부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곰팡이 유성포자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앞선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곰팡이는 크게 무성포자가 있고 유성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좋을 게 유성포자는 4가지가 있어요. 유성포자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담자포자, 그리고 잔앙포자, 접합포자, 그리고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난포자. 이렇게 4가지가 유성포자입니다. 1번에 나와 있는 포자낭포자는 아까 나와 있던 라이조푸스에 해당이 되겠죠. 라이조푸스는 유성포자 아니고요. 무성포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미생물의 명명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미생물 명명법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균 에스케리키아 콜라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에스케리키아에는 뭐냐면 속명이고요. 콜라이는
종명이에요. 종명은 라틴어의 실명사로 쓰고 대문자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스키레콜라이를 생각하면 이 앞에 속명은 앞을 대문자로 쓰지만 종명은 앞을 소문자로 쓰죠. 따라서 이게 틀린 설명입니다. 소문자로 쓰고 학명은 보통 속명과 정명을 조합한 이명법을 사용하죠. 에스키리아 콜라이 이렇게 부르도록 되어 있고 세균과 방성균은 국제 세균 명명 규약에 따르고요. 만약에 이게 세균과 방성균이 아니고 진균에 해당이 된다면 국제 세균이 아니고 국제 식물 명명 규약에 따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명 및 종명은 이텔리체로 표기를 해요. 또는 우리가 손으로 쓸 땐 밑줄을 긋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3번, 4번은 맞는 설명이고 1번에 종명의 경우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로 시작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스케리키아에 대한 문제네요. 에스키리키아, 대장균, 엔테로박터는 뭐예요? 대장균 군 중 하나죠. 공통적인 특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장균 군, 다른 미생물로부터 대장균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테스트 했죠? 인빅 테스트 했죠. 인빅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대장균이 특이한 성격, 특성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은 인빅 테스트를 생각했을 때 구별할 수 있는 특징, 그람 염색의 경우 이콜라이와 엔테로박터, 대장균군 모두 그람 음성균입니다. 자, 따라서 공통적인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람 염색을 통해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 그람 염색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통조림의 플랫사우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통조림을 오래 보관하면 통조림 뚜껑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이거는 미생물의 부패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가 부풀어 오르지 않고 플랫하고 평평한데도 안에 미생물 부패 때문에 사우어, 신 맛이 형성될 수 있어요. 산성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플랫 사우어라고 부릅니다. 위에 팽창이 되지 않았는데 부패가 일어나서 산성화된 걸 플랫 사우어라고 부르는데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의 설명, 관의 형태는 정상이에 부풀어 오르지 않았는데 내용물은 젖산 생성 때문에 신맛이 생성되기 때문에 플랫 사워라고 부르고 채소나 수산물, 통조림 등의 산도가 낮은 식품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미생물에 의한 부패인데 보통 통조림은 고온에서 살균을 하죠. 근데 어떤 균,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내열성 세균에 의해서 살균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라이눔 등이 살아남아서 부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탄산가스 생성이 수반되진 않겠죠. 만약에 과도한 탄산가스가 생기면 위에가 부풀어 오를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4번 과도한 탄산가스 생성이 수반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돌연변이에 대한 설명이네요. 돌연변이는 우리 세균 안에 있는 DNA를 결정짓는 AGTC라고 하는 서열이 서로 바뀌거나 하나가 없어지거나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을 돌연변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설명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DNA 분자 내 염기 서열을 변화시키는 거겠죠. 근데 DNA 변화가 있어도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 DNA로부터 RNA가 되고 이 RNA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이 결정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DNA 서열이 바뀌어도 RNA와 아미노산이 될 때는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코돈이란 걸 배워서 알겠지만 여러 개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DNA 하나가 바뀐다고 꼭 아미노산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경우를 잠재성 돌연변이, 사일런트 뮤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맞는 설명. 3번, 모든 변이는 세포에 있어 해로운 것이라 라고 하는데 돌연변이는 한편으로는 진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선 계속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죠. 돌연변이, 바뀌어야만 살아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3번. 유전자 자체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해요. 이건 자연적인 돌연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75번 박테리오 파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박테리오 파지는 바이러스 중에, 여러 바이러스 중에 뭐를 숙주로 하는 거예요? 박테리아를 숙주로 하는 걸 박테리오 파지라고 부릅니다.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머리 부분이 있고 꼬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머리 안에 캡시드라는 단백질 안에 DNA나 또는 RNA를 가지고 있는 게 바이러스 중 박테리오 파지의 모양입니다. 숙주로는 균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 아니죠. 숙주로는 균이 한정되어 있어요. 호스트가 스페시픽합니다. 예를 들어 이콜라이를 감염하는 박테리오 파지가 살모넬라도 감염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번 기생증식하면서 용균하는 바이러스고 머리는 주로 DNA 또는 RNA, 꼬리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이루런트 또는 템퍼레이트, 용원 파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조상균류에 속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상균류는 뭐였죠? 자, 이러한 곰팡이를 크게 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었죠. 조상균류와 순정균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나누는 기준은 뭐였어요? 이렇게 곰팡이를 그리면 곰팡이 안에 뭐가 있었죠? 핵이 있었죠. 이 핵 사이사이에 벽이 있냐 없냐, 이 벽이 뭐였어요? 격벽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조상균류와 순정균류가 나뉘었습니다. 격벽이 없으면 조상균류, 격벽이 있으면 순정균류에 해당이 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 격벽이 없는 건 뭔가요? 정답은 2번 뮤코속이 격벽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2번 털곰팡이로 알려져 있는 뮤코속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스퍼질러스, 사카로마이시스 또는 락토바실러스 등은 격벽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77번 천자배양에 가장 적합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천자배양은 무엇인가요? 요 시험관 안에 아가나 또는 젤라틴 같은 고체 배지를 넣고요. 요 안에 미생물을 띡 넣어서 배양시키는 거예요. 이걸 천자배양이라고 부릅니다. 한천이나 젤라틴 안에 미생물을 요 안에서 배양시키면 산소가 통할까요? 통하지 않겠죠. 그러면 뭘 키우기 위한 거예요? 호기성균 아니죠. 호열성균 아니죠. 호염성균 아닙니다. 관련 있는 거 기체를 막았죠. 혐기성균을 배양하기 위해서 천자배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혐기성균의 배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클로렐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클로렐라는 뭐예요? 여러분이 호수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녹조류 플랑크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조물은 약 50%가 단백질이고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세포 갈조류인가요? 아니죠. 미역인가요? 아닙니다. 녹조류입니다. 녹조류에 해당이 되고 빛이 존재할 때 간단한 무기염과 CO2 공급으로 쉽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세포의 지름이 대략 2에서 12마이크로 정도로 굉장히 작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단세포 갈조류 아니고 녹조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균의 유전자 제조업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크게 형질 도입과 형질 전환, 컨주게이션, 접합이 알려져 있습니다. 형질 전환과 형질 도입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형질 전환은 이렇게 유전자와 세포가 있으면 세포와 유전자 사이에 갑자기 전기적 자극을 줘서 이렇게 안쪽으로 플라스미드 같은 걸 넣어주는 걸 형질 전환이라고 부르고요. 형질 도입은 뭘 이용하는 거예요? 박테리오 파지, 바이러스 이용하는 게 형질 도입입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조직 배양은 유전자 제조업과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산막 효모를 물어보고 있어요. 산막 효모는 뭐죠? 여러분이 어떤 액체에 액상으로 발효를 시킬 때 그 위에 하얗게 뭐가 끼는 게 산막 효모 때문에 낀다고 했어요. 피막을 형성한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효모는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피키아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한세놀라 또는 캔디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산막 효모에 해당되는 건 피키아 또는 한세놀라, 캔디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이 중에서 2번 피키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8년 4월 28일 기출문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문제를 보다가 조금 어려웠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주시거나 또는 메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